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중에 강수량 증가가 많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기온이 상승하게 된다면 공기 중에 수증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상 1도씨 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강수량은 약 7% 정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경제적 피해도 크게 날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강수량과 경제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대 반기성 센터장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생각해보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비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컸잖아요. 그런 지역들도 꽤 많았죠? 그렇습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작년 10월 30일이었죠. 기후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 중에서 매우 극심했던 강수 현상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극심한 비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허난성을 강탈했는데요. 7월 20일에 정저우시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201.9mm의 비가 내렸고요. 6시간 동안 382mm 그리고 총 720mm의 비가 내렸는데 이 비는 연중 평균보다도 오히려 많은 양입니다. 예. 갑작스러운 홍수로 302명의 사망자와 함께 177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요. 또 서유럽 같은 경우는 7월 중순 가장 심각한 홍수를 경험을 했는데요. 서독과 벨기에 동부 같은 경우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포항의 상태에 이른 집안 위에 100mm에서 150mm의 폭우가 내리면서 홍수,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2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고 12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북부, 특히 아마존 북부 분지에는 작년 상반기 지속적인 비가 내리면서 대홍수로 이어지면서 마나우스의 리오니고로는 최고 강수량 기록을 기록을 했고요. 동아프리카의 대홍수로 남수단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이 지역을 다 꼽으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비가 이렇게 내리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경제에 영향을 줄 텐데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오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늘어나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예. 이런 보고서가 있는데요.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40년 동안 77개국의 일일 강수량 데이터 또 지역 경제 생산량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우 일수와 강우량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2022년 1월 12일째 게재를 했습니다. 이들의 분석에 의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변화가 세계 경제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특이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반대로 부자 나라들이 비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산업에서 강수량의 범위는 먼저 지역별로 가용 담수량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농업에 1차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산업으로 영향이 번져나가는 형태가 되는 데 비해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홍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피해로 말미암아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대홍수는 피해 집계가 비교적 쉽습니다. 중국이나 서유럽 대홍수 이후에 경제적 피해가 바로 집계되어 발표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기후변화와 같은 강우 패턴의 변화가 경제적인 피해를 어느 정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가 처음에는 오랜 동안의 강수량 기록으로 비가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 측은 77개국을 총 1544개 지역으로 나눠서 1979년부터 2019년까지 40년 동안 각 지역별로 비가 오는 날이 매년 얼마나 늘어난지를 분석을 했는데요. 분석된 40년간의 일일 강수량 증비가 많이 온 날 기준으로 상위 0.1%를 극한 일일 강수량으로 정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증비라고 했는데 이게 증가 비율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예. 이를 통해서 얻은 비 오는 날의 증가 추이와 극한 일일 강수량 데이터를 각 나라 지역별 총생산 데이터와 결합해서 분석하는 모델링을 개발해서 분석을 해본 것이죠. 예. 이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 오는 날의 수가 증가를 하고 극한 일일 강수량이 늘어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피해가 농업이 가장 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농업보다는 서비스업,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더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농업의 경우 오랜 기간 기후변화에 맞서면서 진화한 관계기술의 발전 덕분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요. 책임 연구원인 벤츠 박사는 기후변화의 강우 패턴 변화에 따른
경제의 영향을 처음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된 연구다. 다만 미래의 경우 패턴 변화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외의 결과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부자 나라일수록 가난한 나라에 비해서 경제적 타격이 더 컸다는 겁니다. 고소득 국가일수록 재난 피해를 복구할 여유가 있고 대응할 충분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이런 통념을 뒤집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경제 피해 X만 놓고 볼 때 부자 나라들이 피해가 더 큰 것이 부자 나라들이 피해를 볼 만한 시설이라든가 시스템이 더 비싸거든요. 근데 가난한 나라 같은 경우는 피해를 입을 만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인프라가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미래 기후변화를 볼 때 우리나라도 돌발성 대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기후 적응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강우량과 경제 성장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야기 오늘 짚어봤고요.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